군용차와 일반 차 차이점이 뭘까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격은 또 왜 다른지, 사회에서 딴 운전면허를 군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60 트럭 기원이 미군이라는 거, 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궁금해. 오늘은 군용차, 그 중에서도 2와 2분의 1톤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모델이 쓰임에 따라서 여러 계열로 나뉘기도 한다고 해요. 야지 수송성이 강화된 다목적 전술 트럭인 K311A1은 1과 4분의 1톤 카고 트럭 계열이고요. 2와 2분의 1톤 계열이 K511A1,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트럭인데요. 화물 수송용 다목적 전술 트럭으로 사용되는데 자세한 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용량 수송 임무에 탁월한 5톤 트럭 K711A1과 15톤급 카고 트럭, 대형 무기 체계용 샤시 차량 K917,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여기서 트럭의 뒷부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궁금해해서 쭉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돈반 2와 2분의 1톤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60이라는 별칭을 가진 2와 2분의 1톤 트럭의 시작은 미군입니다. 미군이 오랜 기간 애용해온 M35 트럭을 1978년 국산화한 것이 K511인데요. 군에서 가장 쓰임이 많은 트럭으로 거의 2만 대가량 보급됐습니다. 이 차를 부르는 별칭도 다양한데요. 60 트럭, 돈반, 돌반, 2.1톤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많이 보급되고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지만 기계식 클러치와 기계식 핸들이기 때문에 가장 운전하기 힘든 차로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직렬 6기통 7255cc 160마력 디젤 엔진과 5단 수동 기어를 채용해서 연비가 리터당 2.6km, 슈퍼카급 연비로 경제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등장한 K511A1부터는 파워핸들과 유압식 클러치가 채용되고 엔진은 7412cc 직렬 6기통으로 교체돼서 183마력에 연비가 리터당 5.5km를 성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오늘은 60의 새로운 모델 K511A1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술 차량의 중심이고 183마력의 강력한 파워로 험지, 야지, 도로 조건을 가리지 않고 질주 본능을 발산합니다. 최적의 운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운전석을 중앙 집중식 계기판과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했고요. 특히 최신 기술은 에어 오버 하이드롤릭 제동 장치를 적용해서 최소의 힘으로 최대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511A1의 계열을 어떻게 나뉠까요? 병력과 중량물, 무기의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완전 무장 병력 24명 수송이 가능하고요. 105mm 곡사포 견인을 맡고 있습니다. 정비차, 유조차, 급수차, 위성통신 장비 탑재차, 먼저 정비샵 뺀 K512A1은 야전에서 기동 장비의 근접 정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정비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K513A1은 총 4,540리터 대용량 유조를 탑재할 수 있는 유조차로 작전 시 항공이나 전차 부대에 효과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차인 K515A1은 최대 3,780리터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물탱크 탑재 트럭인데요. 작전 시나 화생방 오염 지역 같은 극한 상황에서 생명수를 보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군용 트럭과 일반 트럭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색깔만 국방색으로 칠해놓으면 군용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용 고객부터가 다르죠. 먼저 상용 차량은 일반 고객이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에서 연간 10만 대 이상 생산하는 반면에 군용 차량은 국내외 정부가 단일 고객으로 군 요구 성능과 핵심 기능 위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고객 오더 제품으로 고객이 주문할 때만 생산하기 때문에 차종단 연간 3,400대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생산 체계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질 텐데요. 소품종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을 생각해 보시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군용차의 특수성 때문에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상용차의 경우에는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해요.
모델이 단종하면 당연히 유지비가 올라가겠죠. 군용차의 경우는 수명이 15년에서 20년으로 총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유지비가 덜 든다고 합니다. 그럼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품 교체도 자주 해야 될 테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동급 차량의 경우 군용차의 정비 부품 판매 가격이 1.5배에서 2배가량 저렴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군용차를 운영하는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육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육공을 직접 운영하는 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해병대 2사단 선봉여단 수송반입니다. 2와 2분의 1톤, 이 차량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비포장도로 기준으로 2.5톤 화물을 운송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어 통상 2와 2분의 1톤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0도의 정경사로와 20도의 행경사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심 76cm 하천을 도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하 32도부터 영상 50도 환경 속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륜, 즉 앞바퀴까지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험로를 탈출하기 위함인데, 전륜 구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어 험지를 신속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차를 아직도 타냐, 위험한 건 아니냐, 뭐 아무리 파워가 좋다고 해도 밟아도 속도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이 앞에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큰 충격을 줘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M60이란 모델 자체가 1970년도 M60을 모티브로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시선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매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승하고 있는 모델도 올해 2020년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군용 트럭을 모는 운전병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제2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특기에 대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군차량 면허를 취득해야만 군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전시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두고 후퇴할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량을 만약에 버리고 갈 시에는 이 도끼와 소총, 수류탄 등으로 타이어와 엔진, 변속기 등을 파괴하고, 소총과 수류탄으로는 제일 중요한 변속기, 엔진룸을 타격해서 마지막 최종 확인 후에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 주행용으로 생산된 차량이 아닙니다. 야지와 험지를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 1단, 2단 기어에서 굉장히 높은 RP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등 개량 모델부터는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고, 심지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돌릴 수 있을 만큼 민간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공 트럭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봤는데요. 군용차는 보험에 가입하는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지, 사회면허와 군면허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육, 해, 공, 국자, 번호판을 단 차량은 운전할 수 없는 거죠. 군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간부들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군면허를 따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군수품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군용차 또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DB손해보험에 군용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차량이 오래되거나 차종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손방실 처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군용차 2와 2분의 1톤 트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이 군용차에 관한 궁금증은 앞으로도 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궁금했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궁금해
다음 시간에는 더 신박한 궁금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군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엇이든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